여러분, 철학계에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딱 3페이지짜리 논문 하나가요. 무려 2000년 동안 철옹성 같았던 거대한 철학적 개념 하나를 그냥 통째로 흔들어 버렸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에드먼드 게티어라는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평생 학계에 발표한 주요 논문이 딱 한 편입니다. 단 한 편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논문 한 편으로 철학의 역사를 2000년이나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글 하나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철학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상가라고 합니다. 사실 동료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짓궂은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어요.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프리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적게 일하고 너무나도 큰 걸 얻어갔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시간 순서로 한번 볼까요? 자, 기원전 400년경에 플라톤이 지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무려 2400년 가까이 정말 아무도 이 정의에 제대로 된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진리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다 1963년 바로 게티어가 등장해서 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게티어가 대체 뭘 깨부셨는지 알려면 그가 도전했던 그 2000년 묵은 정의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건 바로 지식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JTB라고들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말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그걸 진짜로 믿어야 하고요. 둘째, 그 믿음이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믿는지 타당한 이유나 근거, 즉 정당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3가지, 믿음, 참, 정당화, 이 3박자가 딱 맞아야 비로소 지식이 된다고 정말 2000년 넘게 철학자들이 굳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세기 동안 이건 뭐 거의 공식이었어요. 이 3가지 조건만 다 통과하면 아, 당신은 아는 거군요 하고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정말 간단하고 완벽해 보였죠. 게티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게티어는 아주 기발한 생각의 실험, 즉 발례를 통해서 이 완벽해 보였던 정의에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게티어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근데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고 해서 그게 항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주 유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고장난 시계 문제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보려고 벽에 걸린 시계를 딱 쳐다봤는데 시계가 3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아, 지금 3시구나 하고 믿겠죠? 이게 바로 믿음 조건 통과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순전히 우연으로 실제 시간도 딱 3시였어요. 와, 그럼 참 조건도 통과네요. 그리고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했으니까 나름대로 타당한 정당화 근거도 있죠. 자, 그럼 믿음, 참, 정당화, JTB 3조건을 모두 만족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시계는 어제부터 고장나서 그냥 3시에 멈춰 있었던 거라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이 몇 시인지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뭔가 침침하죠? 이게 진짜 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바로 이 지점이 JTB 정의의 허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한 건 어떤 확실한 연결고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인식적 행운이라고 부르는데 운으로 맞춘 걸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게티어가 자기 논문에서 들었던 원래 예시들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누가 취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가 누가 포드 자동차를 가졌는가 같은 예시들인데요. 핵심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당화된 믿음이 그냥 운 좋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파고든 거죠. 게티어의 이 3쪽짜리 논문이 발표되자 철학계, 특히 지식에 대해 연구하는 인식론 분야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죠. 게티어가 한 일을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게티어 이전에는 JTB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JTB만 있으면 무조건 지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게티어 이후에는 JTB가 지식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JTB는 기본이고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JTB 정의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는 아예 네 번째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거예요. 운 같은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JTB 플러스 알파 공식을 만드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당화라는 조건 자체의 잣대를 훨씬 더 깐깐하게 만드는 겁니다. 웬만한 근거로는 정당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요. 누가 이거면 된다 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면 꼭 다른 철학자가 나타나서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떨 건데 하면서 그 해결책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발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싸움이 계속됐는데도 아직까지 이거다 싶은 완벽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해결책이 없는 문제일까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게티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플라톤의 정의는 무려 2400년 동안이나 버텼습니다. 그런데 게티어가 문제를 제기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새로운 합의점은 찾지 못했어요. 오랜 년이죠. 오랫동안 굳건했던 성이 무너졌는데 그 자리에 뭘 새로 지어야 할지 아직도 논쟁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게티어 문제의 진짜 가치는 새로운 답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무언가를 안다는 건 대체 뭘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준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게티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단순히 논문 한 편만 쓴 무임승차자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깊이 있는 통찰력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그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사상가였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당연한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에도 혹시 단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만으로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